보시면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방송국이가. 진짜. 앉으세요. 이게 좋아서 아니면 못한다고 이게. 진짜로. 근데 제가 얼마나 재밌겠어요, 여러분. 재밌지 않을까요? 나는 사실 뭐 제가 아까 결론은 뭐냐면 난 여러분이 이 점을 느끼고 살았으면 좋겠어. 이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한번 시작할게요. 우리 잼스톤 데이만에 있는 유일한 토크 콘서트 7번째 시간.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카테고리로 인터뷰했는데 오늘은 중년 특집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중년 특집 아니에요. 중년 특집 아니야. 오늘은 자녀랑 같이 함께하고 있는 이 멋진 50대. 근데 먼저 간단하게 우리 한 분 한 분씩 자기소개 잠깐 해주세요. 뭐 이메일부터 잠깐 해줄까요? 네, 간단하게. 안녕하세요. 파운더스 플래티넘 이명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은 굉장히 좋은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즐겁게 아메이 사업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예전에 아메이 사업 하기 전에는 집에서 그냥 영어 번역일 했어요. 혼자 앉아가지고 일감 받아서 하는 그런 지루한 일을 집에서 했었고요. 그리고 제 남편은 지금 강원도에서 레저 사업하고 있거든요. 스키랑 래프팅 같은 거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들 둘이 있는데 둘 다 20대거든요. 둘 다 지금 아메이 사업을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하고 남편하고 저하고 이렇게 지금은 모두 협력해서 아메이 사업을 좀 열심히 해보고자 한 50대 주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정금입니다. 저는 저희 남편하고도 저희 딸 둘하고도, 여기는 아들 둘인데 저는 딸만 둘이에요. 저도 같이 사업하고 있고요. 저도 한 27년간 우리 딸 나이가 지금 28인데 딸 나이 때부터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논술이라는 과목으로. 그래서 27년간 아이들을 가르쳐 왔었고, 아메이 하기 얼마 전에 2년 전에 다 그만뒀으니까 한 25년간 아이들 가르쳐 왔었어요. 그리고 아메이로 이제 완전히 전환해서 지금 열심히 사업하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말씀드릴 건데요. 젊은 분들이 이 사업을 시작하기가 좋을까요? 50대 분들이 시작하기 좋을까요? 젊은 사람들이요. 제가 이제 사업해본 결과 보세요.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주부들이니까 제품도 써봤고 주위 사람 다 주부니까 시작하기 좋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저도 저희 어머니가 사업을 먼저 하셨기 때문에 언제 시작했냐면 저희 어머니가 50에 시작하셨어요. 50에 대해서 뭔가 새로 시작한다는 건 굉장히 쉽지 않은 선택이에요. 20대는 뭘 해도 돼, 그냥 이것저것 해보더라도. 하지만 50대는 이때까지 만들어 온 삶이 있고, 그리고 가족들의 남편 배우자도 있지만 자녀들 보는 일도 있고, 제가 그 뒤에 알았어요. 50대 때 아메이가 아니라도 뭔가를 새로 선택하고 도전하는 건 쉽지 않다. 저는 그래서 이 두 분한테 먼저 큰 박수 드리고 싶어요. 뭔가를 선택해서 도전하는 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주위 친구분들이 다 많이 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업을 어떤 이유로, 어떤 계기로 이걸 해야 되겠다, 이걸 해야 되겠다 마음 먹으셨는지. 오늘 블랙 앤 화이트시네요. 좋아요. 블랙 때문에. 저는 10몇 년 전에, 몇 년인지도 기억 못하는데 아마 김인길 의원님이 23살? 그때 아메이 하지 않고 그때 고시촌에서 공부를 하고 외국을 드나들고, 외국에 이제 영국으로 유학 가고, 그때 볼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신랑이 헤비리마트도 했었어요. 헤비리마트도 했었는데 거기에 알바생의 친구였었어요. 알바생의 친구였는데 그때 오고 가는 그 청년의 모습이 되게 좋았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책을 읽는 젊은이였고, 그리고 열심히 사는 젊은이였어요. 저는 열심히 안 살았거든요. 저는 나이트도 굉장히 좋아해서 나이트도 되게 많이 다녔고, 그랬어요. 그리고 술도 굉장히 잘 마셨었어요, 학교 다닐 때. 근데 친구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잘 노는 친구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그게 이제 살아가면서 후회스러웠던 거죠. 근데 내가 살았던 그 젊은이의 삶과 김민기 리더님의 삶이 이 청년의 삶하고 저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느낌이 되게 좋았었는데, 그리고 외국 유학 갔다 와서 듣기로 LG를 들어갔다 그랬거든요. 근데 1년 뒤에 딱 저희를 찾아왔는데 회사를 그만두고 아메이를 한대요. 아메이가 뭔지 모르니까, 제가 알지 못했으니까 저한테는 또 그때가 기가 열리지 않았었고 그 기회를 잡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떠나보냈었는데, 그리고 1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흐르고 우리 이제 교회 친구들이 10명 하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그 친구를 통해서 제가 다시 김민기 리더님이 혹시나 할까 싶어서, 그 젊은이가 아직도, 그 청년이 너무 그 눈 반짝반짝한 그 청년의 눈빛이 되게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청년이 아직도 하고 있느냐,
있는지 모르겠다고 톡을 딱 그러니까 말을 했더니 자기가 톡을 딱 보여주면서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분이시냐고. 맞다고 했더니 이분은 글로벌 리더고 저희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슴이 뛰어서 암행 사업을 하겠다는 건 아니었고 그 멋진 청년이 원래도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성공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성공했구나. 그래서 그 톡을 보니까 톡이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연락을 해서 저희 집에 다시 오셨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아멘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 우리 딸을 생각했어요. 우리 딸들도 저는 굉장히 열심히 살아왔던 사람이거든요. 정말 누가 봐도 넌 열심히 살았다고 모두 인정을 해줘요. 그래서 저는 제가 50이 넘으면 엄청나게 잘 살 거라는 생각을 늘 얘기를 하고 다니기는 했었는데, 그리고 저는 또 멋진 할머니가 되는 게 꿈이었고, 근데 제가 55세인데 50이 딱 넘어가는 순간 나는 멋진 할머니가 못 되겠다라는 생각이 살짝 들었었어요. 살짝이나 많이 들었었는데 그때 우리 작은 딸이 너무나 외롭다고. 너무나 외롭고 자기는 자기의 음악을 하고 싶었지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니까 자기 음악으로 돈을 벌고 싶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행복하지 않은 거죠. 그때 제가 딱 떠올랐던 게 뭐냐면 그 23살의 그 26살의 그 청년의 눈빛이 제가 생각이 나서 네가 민기 오빠 옆에만 있어도, 아내가 아니라 그 옆에만 있어도 무엇인가 배우고 열심히 사는 모습을 배우겠구나. 그래서 제가 한번 소개를 다시 한번 만나게 해야 되겠다 해서 연락을 다시 해서 그래서 다시 만나서 그러면서 우리 딸이 희망을 갖게 되고 자기가 자기의 삶에 관해서 다시 즐겁게, 그러니까 똑같이 해요. 반복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그것이 상당히 기쁨으로 어제 책을 2권을 우리 진이한테 이렇게 선물했었어요. 그 책을 잘 안 읽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되게 재밌다고. 그러면서 작은 희망들을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속에서 운동도 되게 좋아하니까 권수미 리더님이 철인삼종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멋진 와이프 소개시켜 주겠다고 해서 그 스폰서님을 만나고 와서 우리 진이의 마음이 점점 바뀌면서 우리 집안에 이제 우리 딸들에게 희망이 좀 생기기 시작하고 저에게도 이렇게 눌려있던 그 꿈들이 다시 오기 시작하면서 뭘 해서 성공해 이게 아니라 그래서 서서히 저희 가정이 이제 아메이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랑 인연이 있으셨네요, 진짜. 네. 이러면 눈빛 중요한 거 아시죠? 거절받더라도 좀 진하게 눈빛 주고 하면 그 눈빛을 기억한다니까. 그 눈빛이고, 그러니까 김정님은 딸을 먼저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저한테도 딸 어디 좋은 데 갔으면 좀 안내해 주라고. 그냥 사업이 아니라 그 에너지, 뭔가 사람들이 다이나믹하고 뭔가 성장한 에너지를 느끼셨던 것 같아요. 10년 만에 만났는데 제가 아메이사 성공했으니까. 또 이메일이는요? 저는 그 50대 중년의 여자분들이 아멘 사업을 이렇게 선뜻 이렇게 시작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요, 네, 제 주변의 친구들이 다 그래요. 어려워하거든요. 뭔가를 아멘뿐만 아니라 뭔가를 하기를 좀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저는 아니었어요. 아멘이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면 저는 그냥 집에서 번역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번역일 하면서 애들 옆에서 보면서 이제 살림하면서 일하면서 밤을 새고 막 이렇게 일을 했었는데 평생 그렇게 일을 해야지만 돈을 벌 수 있을 거라고. 그러면 나는 평생 돈이 필요하니까 평생 이렇게 뼈빠지게 일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살던 사람이었는데 아미 플랜을 들어보니까 이게 어차피 다 쓰는 생필품인데 이거를 다 우리 시어머니 더 친구들 동생들 있잖아요. 사촌 언니들 다 생필품 다 바꿔 쓰기만 하면 이게 나중에는 내가 네트워크가 돼가지고 나중엔 제가 하고 싶은 거 해도 좀 놀아도 수입이 된다니까. 이거는 진짜 내가 꿈꾸던 그 자유로운 여행 이걸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는 내가 여태까지 했던 일보다 더 쉬운 일이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어갖고 그때부터 처음 사업 설명 듣자마자 딱 알아채고 그때부터 했죠. 근데 여기 말씀하신 대로 하다 보니까 우리 애들한테 진짜 더 좋은 사업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땡 잡았다. 아멘 사업 진짜 나 땡 잡았다. 나한테도 너무 좋은 일이고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이 세대한테도 좋은 일이라서 땡 잡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도 제가 이제 사업하는 걸 제가 아기 전에 봤지만 제가 사업을 해보면 젊은 친구들이 플랜 같은 거 되게 이해하거든요. 근데 이제 젊은 친구들은 삶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 사업을 비즈니스만 잠깐 접하지 이 비즈니스 삶이 어떻게
될지를 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40대, 50대 인생 경험 있으시고 살아보시면 뭐 특별히 별거 없다. 정말 어떤 삶이 좀 올바르고 좋고 행복한 삶이라는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플랜이 낯설 수 있지만 이런 데서 꾸준히 미팅도 와보고 하는 사람 얘기 들어보고 여기서 비즈니스를 끌고 한 리더를 만났을 때 야, 여기가 참 올바른 방향을 서는 게 그걸 발견하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것들은. 그러니까 아메이는 이해력이 좋다고 빨리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살았는가가 이 사업을 이해하는 데 좀 키포인트 같아요. 요새 그러면 50대 분들 고민은 뭐예요? 보통 많이 하시는 주제, 테마. 제가 할까요? 먼저 50대 제 친구들 고민 딱 몇 가지밖에 없어요. 네. 이제 웬만큼 안정돼 있는데 이제 건강에 대한 고민 많이 합니다. 건강에 대한 고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노화, 노화에 대한 거 그리고 이렇게 뒤처지는 것들 있잖아요. 신세대들 막 올라오고 우리는 은퇴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래서 은퇴하고 막 그래야 되니까 뒤처지는 것들 그런 것들 되게 고민 많이 해요. 나이 드는 거에 대해서. 네. 팀장님 어떠신가요? 제 친구들은 제가 친구들을 많이 만나지는 않나 봐요. 친구들을 떠올려 보니까 무슨 생각으로 살지 이 생각이 조금 들려서 제 친구들은 이상하게 다 일을 해요. 일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자신들의 삶에 관해서 굉장히 자신감들도 있어요. 있는데 오히려 남편들이 퇴직을 하고 남편들이 무능함을 발견을 해요. 오히려 여자들이 오히려 제 친구들이 능력이 오히려 있고 그래서 남편들의 그 무능함과 남편들이 편하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그리고 그렇게 늙는 거에 관해서도 걱정들은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자녀들과 이제 배우자 문제, 그 자녀들의 취업,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아내 얘기를 하면은 그들이 예전에는 이렇게 처음 제가 시작할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네가 잘하나 보다 하다가 요즘 자녀들 얘기하면 이렇게 눈빛이 흔들리는 걸 봐요. 나는 사업을 하고 나는 무슨 장사를 하고 나는 무엇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그래서 나는 나름대로 이렇게 갖췄는데 오히려 자녀들이 못 부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자녀들 때문에 되게 흔들리는 그 눈빛을 제가 요즘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이메일도 그랬잖아요. 친구들이 안정은 돼 있는데 근데 사실 그 안정에 대한 지금 20대들이 가질 수 없는 날. 지금 뭔가 취업을 해서 지금 자영업을 해서 우리가 10년 15년 한다고 뭐 우리가 집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가졌던 물론 그분들 굉장히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셨기 때문에 이룬 거지만 원천적으로 기회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자녀분들하고 이제 같이 비즈니스하시잖아요. 그렇다면 뭐 이메일이나 김정인 그 시대에 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보시기에 자녀들한테 이 사업은 어떤 의미가 돼요? 짧게 자녀들이 이 사업을 만약 권한다 아니면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할 때 어떨까? 두 분 다 자녀들 20대잖아요. 저는 정신 상태가 달라집니다. 정신교육입니다. 정신교육. 예. 저는 아내 속에 있을 때 우리 큰딸은 이렇게 사업을 같이 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큰딸이 제가 처음 시작할 때하고 시작 전하고 비교할 때 우리 큰딸이 이 아내 속에서 엄마 아빠가 해나가는 걸 보고 동생과 해나가는 걸 볼 때 굉장히 우리 큰딸이 변하는 걸 봐요. 굉장히 엄마 아빠를 존중하고 뭔가 희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일도 하고 있지만 그래서 굉장한 지지를 해주는데 그래서 우리 작은딸은 함께 하고 가끔 우리 작은딸이 이제 힘듦도 있죠. 젊으면서 이렇게 부딪히는 여러 문제들도 있고 그러면서도 우리 딸들이 그러면서 이렇게 좀 배우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 우리가 템퍼라는 거 있잖아요. 책을 읽게든가 그래서 책을 안 읽다가도 의식적으로 조금씩 읽는 것을 제가 보고 어떤 책을 보면 이 책 너무 재밌어 저한테 책을 안 읽는 애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되게 놀랍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그 관계를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폰서와 파트너의 관계 그러면서 미묘한 사람들의 이런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인사 관리를 배운다 그래야 될까 이런 느낌 인사관리랄까 조금 그러거든요. 아니 인간관계를 배울 수 있어서 저는 그게 최고 좋은 거 같아요. 성숙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안에서 성장할 수 있다. 네네. 정신교육이 좀 된다. 정신교육. 이메일은 어떤 것 같아요? 네, 저는 아메 사업을 하면서 저 같은 50대 주부도 삶의 솔루션을 다 여기서 얻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최대의 고민 건강 문제라든지 에이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뒷방으로 물러서야 되는 이런 것들을 여기서 다 해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솔루션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제 친구들한테도 이 사업을 많이 권하긴 하지만
아들들한테 꼭 권하고 싶은 이유는 또 똑같아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 진짜 있는데 그 솔루션이 여기 다 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인공지능이다 뭐다 지금 뭐 무슨 코인 뭐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그런 거를 세상 변화를 읽고 자기 방향을 찾고, 물론 그 정신교육도 좋긴 하지만 인간관계 하는 것도 되게 좋지만 자기 삶의 방향이 잘 안 잡히더라고요. 안 잡히는데 그래가지고 이렇게 방황하고 있더라고요. 방황하고 있는데 20대들한테도 분명히 여기에 삶의 솔루션이 나한테도 있는 것처럼 20대들도 여기 와서 배우면 방향을 잡고 솔루션을 이렇게 찾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주 적극 추천하고 있어요. 여기는 정신교육, 저기 삶의 방향성. 사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아메이를 하시면서 제가 한번 대보면 어머니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민기야, 너 꿈이 뭐야? 엄청 듣기 싫었어요. 엄마가 아메이 듣고 와가지고 너 꿈이 뭐야 하는데 이분 어디서 교육받고 오셔가지고 또 우리한테 꿈을 물어보시고 그렇지 않아요? 엄마가 애들한테 어렸을 때 물어보죠. 우리 애기 사랑이 크면 뭐 할 거야? 하지만 성인들한테 너 커서 뭐 하면 애들이 굉장히 불편해요. 알면서 왜 물어? 뭐 얘기하면 뭐 들어줄까? 약간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 저는 왜 그럴까? 일반 세계에서는 수단 베이스 없잖아요. 꿈 얘기하는 게 굉장히 이상해요. 수단이 없이 하면. 그러니까 제가 2세대로서 어머니가 사업할 때 내가 적극적으로 쪼여나였지만 제가 어머니가 사업을 느낀 건 뭐냐면 엄마를 통해서 이런 삶도 가능하다고 난 봤어요. 아메에서. 그러니까 저는 젊은 친구가 그러는 게 꿈은 욕구 이전의 지식이거든요. 어떤 꿈이 가능한지, 어떤 삶들을 살 수 있는지, 사람들이 자기 친구들 좀 사는 거, 부모님 사는 거 이거 봤지 정말 다양한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 못 봤기 때문에 다양한 삶의 방식이 있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그런 삶의 방식을 추구하려고 도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 다 비슷비슷하는 거니까. 저는 이런 환경이 또 이런 미팅이나 이런 아메이 세계 속에서 정말 다양한 삶의 모습 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다. 네. 요게 토크코스 잠깐 일부고요. 이제 전 자녀분들 뵙고 싶은데 이 자녀분들이 대단하신 게 둘 다 뮤지션들이기 때문에 제가 인터뷰 자녀들이 그냥 나오지 않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짧은 공연도 선사할 것 같은데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네. 이거 끝나고 나서 또 자녀분들과 함께 저희 같이 토크코스 같이 진행할 건데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되게 부모님과 같이 하는. 그리고 내가 좀 이따는 부모님이 이렇게 생각하지만 애들은 자기만의 이유가 있을 수 있거든요. 왜 이 사업을 알아보고 하는지. 그러면 2부 때 그때 몇 번 하고요. 그 다음엔 이제 공연으로 두 자녀분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